네, 오늘 포커스인은 버겐 아카데미 고등학교 교사의 인종차별 발언으로 인한 사건에 대해서입니다. 다행히도 한인사회가 발빠르게 또 대처하고 아주 전략적으로 대처를 했지만 또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런 한인들의 이런 사건에 대한 관심도하고 결집력이 굉장히 좀 아쉬웠다고 해요. 저희 그런 것에 대해서 무엇이 그런가에 대해서 오늘 김동석 상임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KBTV가 뉴스로 늘 빠르게 보도는 드리지만 간단하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중요한 일이죠. 네.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이 특수고등학교 한인 학생이 많은 학교에서의 한국인을 겨냥한 그야말로 인종 혐오라고 해도 다르지 않게요. 네. 그런 사건이 한인사회에 들켜가지고 지금 이거를 한인 커뮤니티가 대응을 하면서 요구한 요구 조건의 한 70%를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한 7분 응선에 와 있지 않는가. 네, 사실 네. 미국에서 우리 같은 활동가들의 목표는 인종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종 문제가 가장 민감한데 이전에 수도 없이 이런 케이스를 대응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이전과 다르게 지금 사실 미국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요. 네. 그래도 한인 커뮤니티가 발빠르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한 70% 정도, 70% 정도 지금 그 해결하는 시점까지 오면 그 정도 지금 성취돼 있다. 한 4-5가지 요구 조건에 한 3가지 정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 있어요. 네. 이렇게 됐죠. 교장을 만나서 따졌죠. 끄떡도 안 했죠. 그 다음에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거를 여론화시켰죠. 네. 그다음에 주변 한인 미디어뿐만 아니라 일반 로컬의 모든 이 소사이어티에 다 알려졌습니다. 긴장하게 됐죠. 그 다음에 그 정치인들한테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더구나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버겐 카운티의 상대당이 공화당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민주당이 다급해졌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버겐 카운티의 스쿨 보드 교육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진상을 알겠다고 한인 커뮤니티의 대표자들과 피해자들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 지난 화요일이었죠. 화요일은 그 테데스코 카운티장이 그 진상을 계속 들어서 알지만은 제대로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한인 대책위원회, 한인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케이스 스태프들이 가가지고 이제 1, 2, 3, 4 설명하고 주고받고 네. 그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한 4분의 3 정도 우리의 요구가 맥히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살짝 그럼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지금 사실 이거를 심각한 문제를 확 덮어 가지고 그 다음에 피해자들하고 학교 측만 합의를 하고 그냥 넘어가려다가 들킨 거죠. 근데 분명히 보니까 굉장히 위험스러운 인종 혐오성의 사건이거든요. 네. 더구나 한인들을 겨냥했고 여러분 버겐 카운티 한인한테 뭐라 그러면 안 되죠. 이건 뭘 모르고 그런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야 알려져 가지고서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겁니다. 다만 좀 우리가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좀 부족한 거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민감하게 시비를 가리고 소셜 저스티스라는 거 아닙니까?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거는 네. 이런 측면에서는 미국의 법이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씩씩하고 용감하게 나설수록 인정받고 대접받는 걸 모르고 네. 자꾸 이 다수에 눌려서 위축돼 가지고 슬슬 남의 나라 같이 생각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 그러고 나 하나 그냥 탈피하면 되고 이런 그 정서가 아직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있다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게 이게 좀 우리의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보통 우리가 또 지금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교사의 처리 문제에만 또 관심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학교 측과의 가장 큰 핵심 사항은 또 무엇인가요? 지금 마지막 남은 사안 중에서 오케이 선생님을 학교에서
내보내겠다. 네. 그건 이제 수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인종 문제 관련한 특히 한인 커뮤니티를 잘 알려내기 위한 이러한 케이스하고서 카운티하고서 조인트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이런 데 하기로 한 그런 합의도 좀 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한 가지는 학교에서 해당 교사가 퇴출이 되지만은 이 사안으로 이 교사를 파면시키는 거에는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그런가요? 이게 네. 왜냐하면은 영구직 교사이기 때문에 네네. 교사 노조에서 이걸 프로텍트할 거고, 아. 그럼 이게 이제 법정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데 여하튼 대책위원회에서는 이런 것까지 요구는 해놓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학교에서 인종 혐오성 발언으로다 문제를 규정을 해서 재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우리는 원하는데 네. 학교에서는 그냥 교사의 문제성으로만 그냥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시키는. 네. 이 두 가지가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네. 만일에 전자 인종 문제로 문제를 제기해서 학교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나중에 피해자나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면은 네. 학교나 카운티나 교육위원회에서는 이거를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번 기회에 감히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네. 사회 정의가 뭔데 네. 여기에 한인 커뮤니티가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좀 보여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학부모들에게 엄마들한테 네. 어떤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버겐 아카데미가 있고 버겐 텍이라는 특수학교가 있어요. 버겐 텍에 재학하는 한인 고등학생 9학년 학생이 이걸 알고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신문에 기고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서 서명운동을 시작했어요. 거의 한 2천여 명 이상 되는 서명을 받았죠. 네. 카운티 교육위원 모임에 버겐텍 교장이 참가를 했어요. 그 교장이 우리 학교에 그 9학년 학생이 이런 자랑스러운 학생이 있다는 게 몰랐다. 정말 자랑스럽다. 저는 이 메시지를 처음에 다 해결됐는데 왜 또 들춰내려 그러느냐 쉬쉬하려 그랬던 이런 잘못 알고 있는 우리 학부모들에게 네. 이게 좀 전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맞네요. 너무나 그 교장 선생님이 그 한인 학생을 보고서 너무 자랑스럽고 훌륭한 학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네. 미국이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도 나오는 거 보면은 이번 기회에 분명히 우리가 커다란 그 교훈도 얻고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그 예측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사님 또 이런 인종차별 케이스에 대해서 한인 사회의 대응이 또 이전하고는 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이전에 비해서 훨씬 네. 전략적이었고 전략적이라는 건 뭐냐면 네. 어떤 문제였냐, 이 문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전전긍긍하는 부분은 어딘가를 미리 딱 짚어보고서 네. 그쪽하고서 이제 채널을 만들어서 진입을 한 거죠. 네. 이전에는 억울하다, 차별이다, 바깥에서 목소리를 한 90% 외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해결하려고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묻고 따지는 거는 한 10이었었다면 이번에는 오히려 좀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전에 비해서 대응하는 게 그런 부분에 긍정적이어 있는 거에 비하면은 반대로 커뮤니티 전체에 관심을 갖고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서주는 부분들이 좀 네. 약하지 않았나. 그리고 한 가지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사실 우리처럼 시민 활동가들은 목소리를 한 70%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회 정치적으로 압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를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그걸 해결해야 되죠. 근데 이번에 이걸 해결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까지 좀 미진했던 거는 이 지역의 한인 사회를 대표한다는 리더십, 물론 한인 커뮤니티의 한인 회장 중심으로 굉장히 잘 대응을 했습니다. 한인을 좀 대변해 줄 수 있게 기대되는 선출직에 나가 있는 한인들이 저쪽에 요구하는 건 뭐고 한인 네. 커뮤니티의 분위기 이런 거를 좀 저는 이런 기대를 했어요.
민주당 쪽의 선출직들, 공화당 쪽의 선출직들이 발빠르게 케이스가 나오자마자 모여서 이건 우리 커뮤니티의 공동의 과제니까 우리 목소리를 합쳐가지고 한번 이거에 문제가 된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짚어나가면서 커뮤니티도 좀 안정시키고 달래고 저쪽에서도 좀 이걸 압박을 하고 해가지고서 이게 소셜 저스티스 차원에서 기준을 가지고서 좀 이게 같이 윈윈하는 면으로 가면은 인종차별적인 거는 감이 안 된다라는 메시지도 나가고 그렇죠. 한인 사회도 진정하고 네. 이런 측면에서 가장 기묘하게 역할할 부분들이 이제는 이 버겐 카운티 내의 선출직 한인들이다. 네. 이 한 두세 분은 굉장히 강력하고도 바른 입장을 가지고 목소리를 좀 초반에 좀 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7일 날 선거가 끝난 다음에 네. 이 자리에서 포커스에서 여러분 너무나 좋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버겐 카운티 내에 14명의 한인 선출직이 당선됐습니다. 이걸 내놨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그분들 지금 뭐 합니까? 한 목소리로. 그래서 선출직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충분히 잘 안 하면은 시민사회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되죠. 맞네요. 이런 교훈을 이번에 좀 내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사님 마지막으로 또 이게 다른 뭐 흑인이나 남미계 이런 타인종 다른 인종차별 케이스하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하고 좀 대응하는 거에 있어서 비교가 될 게 있나요? 좀 어떤 점이 다른가요? 기동성이 좀 다릅니다. 한인 사회는 우리 미디어 가지고 막 알리고 네네. 일주일 가고 대책위원회가 막 하고 그래야 네. 그리고 또 우리 같은 기관이 회장님들 나오세요. 시간이 없어도 오세요. 막 그러는데 이 남미계나 흑인들은 인종 문제에 관해서 나오면은 점만 찍어지면 몰립니다. 구름같이 모여서 옷, 감히 이런 게 있죠. 그 미주리 그 브루클린 이게 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세력에 두려워서 이게 해결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요. 네. 그래서 그런 기동성에 좀 네네.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확산 속도. 블랙이나 남미계는 전국적으로 순식간에 이제 퍼지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아직 한인 커뮤니티는 네네. 이게 이제 로컬에서 그렇지만은 이 사안의 경중을 따져볼 때에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용납하면 안 되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는 분명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뭐 흑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렇게 인종차별 문제는 한국에서도 기사화를 크게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정작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발 넓게 좀 확산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좀 이제 좀 우리가 너무 좀 더디고. 네. 그래서 이 결론은 이게 이제 마무리되면 우리가 이발루에이션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이런 건 인종적인 문제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공유할 건 철저하게 공개적으로 진상을 조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대처하는 데에서는 기동성 있게 해야 됩니다. 기동성 있게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는 아주 발빠르게 여기에 저항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인종 문제는 저항할 일이지 적응할 일이 아닙니다. 명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오늘 포커스인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